테슬라는 2030년 연간 2천만 대 차량 생산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 걷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현재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국가에 생산 기지를 만들어야 하고, 또 각 국가별 사업 전략과 정치 경제적 합의 또한 잘 이루어 나가야만 하죠.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제 어떤 국가를 타깃으로 삼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현존 자동차 판매 1위인 토요타가 어느 국가에 공장을 두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죠. 토요타는 북미와 남미,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북미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1972년부터 공장을 두기 시작했고 최근까지도 그 생산 능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공장은 2000년대에 들어서 지어졌고요. 일본은 일찌감치 남미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때문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베네수엘라의 공장을 건설한 시기도 상당히 이른 편입니다. 세계 최대의 생산 규모를 자랑하는 자동차 기업답게 토요타는 아프리카에도 4개의 생산 기지를 구축해두고 있습니다. 케냐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그리고 가나에 각각 공장을 지었죠. 일본이 속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더 많은 완성차 및 부품 공장이 포진해 있습니다. 토요타가 이렇게 전 세계에 걸쳐 생산 기지를 분산해 구축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매우 무거운 제품이므로 생산 시설과 판매 시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운반에 드는 비용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죠. 또 자동차 생산에는 막대한 시설 투자비와 인건비가 투입되는데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국가 선택이 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들은 자동차 산업을 보호 또는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요. 즉 완성차 기업은 각국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한 기술 공유와 생태계 기여 등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떨까요? 테슬라는 현재 미국, 독일, 중국에서 총 6개의 기가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미국까지 나름 전기차 시장 탑3 지역에 공장을 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토요타에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죠. 단순히 전기차 기업 중 1위가 아닌 자동차 업계 전체를 이끄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테슬라에게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테슬라도 기본적으로 토요타처럼 전 세계에 걸쳐서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테슬라는 본격적인 발걸음을 옮기고 있죠. 2023년 1분기 테슬라는 멕시코 공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죠. 공장이 들어설 누에보, 레온주의 사무엘 가르시아 주지사는 테슬라의 공장은 여러 단계에 걸쳐 1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꽤 큰 규모의 투자인데요. 현재까지 테슬라가 전 세계에 투자한 규모는 약 28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연간 2천만 대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 1,500억 달러에서 1,750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가 상하이 이후 테슬라는 다음 국가를 물색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멕시코를 낙점했습니다. 미국 공장과의 근접성, 그리고 저렴한 비용, 안정적인 인력과 부품업체의 존재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멕시코와 경합했던 국가들은 네덜란드,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독일 등이 있습니다. 한국도 테슬라 공장 유치를 위해 계속 어필하고 있죠. 물론 테슬라는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음 기가팩토리가 세워질 국가를 선택해 나가야만 합니다. 원대한 로드맵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매년 하나 이상의 기가팩토리를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테슬라는 더 복잡한 정치-경제적 이슈를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중 갈등은 테슬라에게 당장 걸림돌이 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최대 연간 110만 대의 차량을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차량이 글로벌 인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지금의 테슬라에게 중국은 없어서는 안 될 생산기지인데요. 문제는 미국 정부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 많은 미국 기업들은 탈중국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역시 생산기지를 인도로 옮기는 추세죠. 이 기업은 올해 3월에 인도 담당 해외 사업부를 별도 본부로 독립시켰고 2025년까지 아이폰 전체 상품의 25%를 인도에서 출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인도 뭄바이의 애플스토어 1호점을 개장하기도 했는데요. 매장 오픈 세레머니에는 팀 쿡 CEO가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테슬라의 시선도 이제 멕시코를 넘어 인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16일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고위 경영진이 이번 주 중으로 인도에 방문해 정부 관료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실과 만나 테슬라 차량 부품을 인도로부터 공수받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도와 테슬라의 관계는 좋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2021년 7월 테슬라는 인도 정부의 전기차 수입 관세를 60에서 80% 범위에서 4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수입차 문제만 잘 해결되면 인도에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을 정도로 이들은 관세 문제에 진심이었는데요. 인도 정부의 대답은 관세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인도에서 부품이나 더 구매하라는 거였죠. 테슬라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기업은 당시 인도에서 1억 달러어치의 부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인도 정부가 요청한 규모는 5억 달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율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도의 높은 관세와 전기차 정책을 비판했고, 인도 정부는 여기에 맞서 정치적 적대국인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인도에서 판매하지 말라고 권고했죠. 관세를 둘러싼 갈등 이후에 일론 머스크는 인도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2022년 그는 인도 공장 증설 계획을 묻는 질문에 테슬라는 먼저 차량의 판매 및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에는 공장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죠. 이처럼 삐걱거렸던 테슬라와 인도 정부 간에 다시 한번 회담이 잡힌 것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이들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도 시장이 주목하는 포인트입니다. 이번 회의만 잘 풀리면 꺼져가는 것 같던 인도 기가팩토리 건설 논의도 다시 불붙을지도 모릅니다. 유엔은 올해 4월 말부터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는데요. 이제 인구는 인구 최대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까지도 빼앗아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은 이런 흐름을 부추기고 있고요. 테슬라의 다음 기가팩토리는 어디에서 지어질지 이들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